땅속의 자원을 캐내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박토와 보록입니다. 때문에 광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박토산과 보록산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광산들에는 이런 보록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부들의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땀이 스민 행복의 씨앗들이 이런 도루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 푸른 숲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서부지구에 손꼽히는 철광석 생산기지인 운일광산. 이 광산은 1970년대 중엽에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건설된 대형 장거리 벨트 콘비아 수송선과 더불어 온 나라에 알려진 단입니다. 이 광산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중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산을 여러 차례 현지지도 하시고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면서 부흥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형 장거리 벨트 콘비아 수송선이 조업해서 이제는 4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수송선은 광산의 박토산도 잠자던 소해의 대자연도 힘있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쇳돌이 증산되고 날라낸 박토로 바다 기슭으로부터 크고 작은 섬들이 방조제로 연결되어 드넓은 간속지가 생겨나고 한적하던 금산포 지구가 아름답고 풍치 좋은 소의 명승지의 하나로 전변됐습니다. 울창하게 펼쳐진 푸른 숲은 대형 장거리 벨트 콘비아가 지난 수십 년간 날라온 박토 위에 형성된 숲입니다. 숲의 면적은 수십 정도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수십 종의 100수십만 그루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새들과 산짐승들까지 이곳에 보금자리를 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일꾼들이 처음부터 여기에 나무를 심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녹여둔다면 어떻게 후대들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꾼들과 이 광부들은 광물 생산 자체가 조국을 위한 일인데 그로해서 단 한 평이라도 불모의 땅이 생긴다면 우리가 캐내는 쇳돌에 어떻게 티없는 애국의 마음이 피겼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의 마음은 높아가는 박토산과 함께 더더욱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때 이 보력산에는 나무 한 대 없었습니다. 이거 광부들은 양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보력산에 나무가 심어집니까? 정대로 까고 진흙을 펴고 둥찜으로 부식토를 쥐어 날라다가 한 대 한 대 심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울창한 수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운일광산의 광부들은 단순히 도루에만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을 함께 묻었습니다. 정성이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고 이들의 성실한 노력의 열매가 하나하나 박토산을 덮으며 무르익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날바다 위에 수천 수만 개의 설비와 부속품들을 품고 서 있는 벨트 콘비아를 사나운 해풍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방풍림으로 됐습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이 뜨겁게 새겨진 자기들의 일터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대형 장거리 벨트 콘베아의 관리 운영을 정상화했고 방풍림의 나무들을 소중히 갖고 왔으며 계속 뻗어나가는 벨트 콘베아를 따라가면서 더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광산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목재를 다 여기서 해결하며 여기에 조성된 땔나무림과 과일나무림의 덕도 단단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 숲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래서 존세들이 그 발휘한 그 정신을 안고 우리 세대도 후대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땀을 안기지 않을 것입니다. 광산의 일꾼들이 말하다시피 광산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바뀌지도 변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버이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부흥의 씨앗들이 더욱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쇠떨증산 송가와 바다 위의 푸른 숲도 다 그 씨앗을 풍만하게 가꾸어 길이길이 전하게 하려는 이곳 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의 충성의 마음이 안아온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재령광산. 마치 수림 속에 들어앉은 광산인 듯 싶습니다. 벌써 20여 년의 연륜이 광산 역사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노천 채굴을 해온 이곳 재령광산에도 박토가 큰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박토산을 두고 양심의 가책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광산 일꾼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박토산을 자기들에게 맡겨달라는 오랜 광부들의 안타까운 호소를 대할 때마다 일꾼들의 가슴은 저려들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서도 벌거벗은 박토산을 가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기간에 우리가 1990년대 이 주변에 이거 다 이거 보록산이 됐습니다. 이거 뻔뻔하 됐죠 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랜 광부들이 연료돼서 다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보록산을 이걸 다 이거 무기고 이런 거를 우리가 나무림을 조성해서 나라에 보탬을 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당연히 찾아서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발기에 의해서 초국당연의 결정으로 돼가지고 온 광산이 나무 심기에 떨쳐졌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박토산들에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실 박토산은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새초도 자라지 않는 것이어서 나무의 살음률 보장이 문제였습니다. 광산이 일꾼들과 정읍원 모두가 떨쳐나 100여 정보나 되는 박토산에 많은 거름과 진흙을 기울였고 굳은 돌을 정대로 까내며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침내 박토에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게 됐고 해마다 아지를 쳤습니다. 하지만 살림은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일터에서 쓸 공구자루 같은 것이 급하다고 한창 자라는 나무들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몇 해 후 푸르러진 박토산에 조성된 수십 정보의 기름나무림의 덕택으로 비누를 공급받을 때 정업원들은 숲에 바친 자기들의 진정과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양심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산 사람 모두는 나무 한 대가 죽거나 부러져도 그것을 옴중한 일로 대했고 나무가지 한 대도 막 베지 않았습니다. 박토산의 이름도 기름나무림, 아카시아나무림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광산의 둘도 없는 자랑으로 됐습니다. 이곳 광산에서는 푸르게 변모된 산을 이용해서 풀 먹는 집짐승 마리수를 대대적으로 늘려 그 덕도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황해남도는 산이 좀 좁습니다. 특히 여기 이 재령리는
산이 좁기 때문에 이 풀문지중 이런 기르기가 좀 불리합니다. 우리 광산에서 나무 식기운동을 심게 벌려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카시아림이 조성됐습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림이 조성됐으니까 염소 기르기 됐고 토끼도 기르고. 광구는 광구마다, 작업반은 작업반마다 많은 토끼와 염소를 길러 자체의 생활 토대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흙먼지만 날리며 쓸모없던 박토산의 울창한 수림은 많은 재물을 주고 있습니다. 광석 생산에 필요한 갱목도, 기름도, 비누도, 뗄나무도 나오는 보물산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산 사람들에게 창조의 기쁨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딛고 사는 저곡의 대지에 단 한 떼기의 쓸모없는 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애국의 자각. 이 땅의 한 줌 흙도 제살점처럼 귀중히 여기는 뜨거운 사랑과 깨끗한 양심만이 이 땅을 풍요하게 할 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나무를 이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나무라는 게 뭐 생활에서 사업에서도 많이 제기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 아카시 나무림을 가지고 오늘날에서는 이거 다 이거 쓸용 가치가 있는 목재로 다 이용할 정도로 자랐으니까 이걸 가지고 체육관 건설도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산림집 건설, 복합 문제, 그다음에 갱목 문제, 그다음에 뭐 뗄나무 뭐 이런 여러 측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우리가 사업을 놓고 보면 좀 내놓고 얘기해서 좀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기에 고난행수에 그렇게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용을 하지 않고 정말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오늘날에 와서 후대들 앞에 무슨 그 면목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 누구든지 간에 정말 나라에 보탬을 주는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들 이바지한다면 정말 국가에 적지 않은 이런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합니다. 재령 광부들의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땅에 숨겨여 더더욱 푸르른 박토산의 수림입니다. 줄칸을 친 것처럼 단을 이루고 심은 나무림들과 다락밭들. 이것이 이곳 은파광산의 류다른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보륵산이라고 하면 아마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산들에서 나오는 보륵은 광속 생산량의 거의 15 내지 20% 정도라고 합니다. 보륵 덩어리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풍화되면서 점차 짬을 메우고 물 스밈성이 나빠져 보륵먼지가 날리면서 주위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광산 당일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륵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보륵산을 다락밭으로 개조하자는 광산 당일꾼의 호소는 온 광산을 불러일으켰고 기어이 보륵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보물산으로 만들어 보자는 일꾼들의 진정과 혼신은 광산 정업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광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긴장한 생산 과정의 육아 시간에도 속축 작업과 흙을 펴는 작업을 했고 정성 담아 심은 나무에 생명수를 부었습니다. 온 광산이 떨쳐나 보륵산에 50여 킬로미터의 속축을 하고 흙을 깔아 8만 5천여 평방미터의 다락밭을 건설하고 수만 그루의 아카시아 나무림을 조성했습니다. 돌을 쌓은 축조 올라가는 상태는 있는 보록을 가지고 있는 돌을 가지고서 쌓다 나니까 후락이 올라갔습니다. 나무 깊이를 돌 밑으로 내려가면서 국을 파다 나니까 거기에 해당한 흙토량을 더해서 고름을 깔면 고름을 깔아주고 나무 한 폭이랑 고름 한 마디씩 줬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씩 줘주고 그다음에 흙은 또 흙대로 그 나무를 또 갖다
깔고 기하고 나무모를 하면서 아까시 어린 거를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어린 나무를 심어 살리느라 무성하게 가꾸느라 다락밭의 돌기돌기에 광산 일꾼들과 광부들이 바친 땀과 깨끗한 양심은 말 그대로 도루에도 꽃을 피웠습니다. 이곳 광명갱은 평방이 아니라 립방으로 따져가며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광명갱뿐 아니라 광산에서 심은 대다수의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의 질소 고정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메마른 땅에 심어도 몇 해 동안이면 녹음이 우거지게 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빨리 자라고 생활력이 강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벌레가 끼지 않고 잎에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집짐승을 기르는 데 좋아 땔감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굳고 누기에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동발감으로도 좋습니다. 여기 다락밭들엔 콩, 낙화생, 강냉이를 심어 광부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곳 광명갱만 놓고 봐도 없는 집짐승이 없습니다. 이 농산과 축산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도 다 이들이 애써 일군 이 보물산의 덕입니다. 광산에서는 최근에 본뜻한 온실을 짓고 실리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요게 깊은 웅덩이에 보록이 있고 울퉁불퉁 이런 밭자리가 아닌데 그거 이 보록을 여기다 다 메우고 거기다 훅 깔고 이하고 온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실에서 오이가 나오고 도마도, 배추, 무, 남새들이 지금 나와서 이 노동자들한테 공급되니까 노동자들이 이거 정말 우리가 온실덕을 단단히 본다고 이 담정책이 이렇게 좋다고 말들 하면 다들 기뻐합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광산이라고 하면은 보록무지를 우레히 생각하고 또 광산 투기 그런 미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지 면적이 제한되고 또 우리가 사는 그 거리한 마을 일터를 사유지 맛이 끓이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우리 쓸모있는 땅으로 좀 전변시켜서 그래서 여기다 그 올림 녹화 사업도 하고 또 그 밑에는 그 작물 좀 심어서 정부들 식량을 보장을 해서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할 때는 좀 힘이 들었지만 내일을 내다보고 또 미래를 낙관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꾸려왔습니다. 우리 현 생활에서 그 실제 덕을 보고 있으니까 자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또 주인단 자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체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광산 그 어디를 돌려보아도 다 이 보록산의 자랑입니다. 광산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보록산들을 마저 개조하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과 함께 골고진 다락밭들에 넓은 잎나무들과 품종이 좋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록산이 없고 보다 더 좋아질 광산을 노래하듯 푸른 잎새들이 끝없이 설레입니다. 보록산에 펼쳐진 푸른 숲. 이것은 나서 자란 조국 산천을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인간들, 뜨거운 애국심을 지닌 량심의 인간들만이 펼칠 수 있는 조국의 귀중한 제보입니다. 도루의 푸른 숲을 펼쳐가는 사람들, 이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숨배어 있는 이 푸른 숲은 더 많은 잎새를 펼치며 오늘도 설레이고 있습니다.